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불과 짧은 한두 주일 사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과 질책 이런 것들을 함께 받고 계시는 분이죠. 윤재석의 국제뉴스 비껴보기. 어서 오십시오, 윤재석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제뉴스 비껴보기니까 네. Congratulations on your 100 days. 한국말로. 네. 그리고 제가 요걸 하나 달아드릴게. 아니, 지금 방송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요거 뭐냐면 네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잊지 말자 하는 리본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어제 이제 제가 시청 앞에 가서 얼마 전에 했던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0개를 갖고 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그래요. 누가 좌파 아니랄까봐. 아니, 이게 좌파만 달고 다닙니까? 자, 윤 의원님. 네.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마스라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산하의 강경 무장단체죠. 네. 충돌이 점점 격화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BBC, 로이터, AP, AFP 등 외신은 진짜 와글와글합니다. 누구 말 맞다나. 네. 와글와글하고 네. 국내 언론들은 거의 이걸 취급 안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신문 하나. 중앙일보가 이걸 대서특필했습니다. 네. 역시 제가 이제 중앙일보 국제부에서 좀 배웠기 때문에 역시 이 국제부가 중앙일보 국제부는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설하고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8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가자 지구의 150여 곳을 공습합니다. 네. 그래서 28명이 숨지고 그중에 어린이가 5명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이 결국 한 12명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15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여 명이 이제 사상자가 났는데 이 발단이 어린아이 그것도 좀 예, 그럼 그게 이제 먼저 좀 기폭제가 됐는데 해주시죠. 그보다 2012년에도 1차 이제 8일 교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끊이지 않고. 네. 이게 소강 국면보에다가 또 뭐 그런 아이 뭐 이렇게 죽은 거 이렇게 되면 또 불이 붙고 이런 건데. 네. 오늘 이스라엘은 예비군 4만 명을 동원하면서 지상군 투입 채비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예비군은 거의 정규군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강경 무장 조직의 하마스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텔아비브 등 중심 도시를 처음 로켓포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북부 도시인 하이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까지 네. 확대를 하니까 이게 거의 뭐 지금 전역이 그러니까 결국 전면전 양상으로 가는 거죠. 네. 지금 유럽이나 외신들은 이걸 아주 연일 매시간 톱 뉴스로 다루고 네.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사실 지구촌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 글쎄요. 그걸 그냥 뭐 대충 흘려버리는 거예요. 한 신문 빼놓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윤 위원을 모셨으니까. 네. 뭐 얘기 물어보시죠. 네. 그러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 80 내지 90% 확률이다. 그러면 제3차인가요? 4차인가요? 또 중동전쟁으로 확산되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거 왜냐하면 이게 중동 지역에 이해가 엇갈린 네. 아주 첨예한 지역 아닙니까? 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역시 미국입니다. 예상대로 전통적 우방 혈맹인 이스라엘 지원에 나섰죠. 네. 현지 시간 8일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새벽인데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어니스트예요. 네. 이름이. 예.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정직해요? 했냐면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계속 로켓 공격을 하며 고의로 민간인을 겨냥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한다. 근데 숨진 사람들은 어린이 5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12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 어니스트 맞습니까? 어니스트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하마스와 통합정부를 구성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한테 로켓 공격 중단과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합니다. 네. 참 로그 스테이트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핵도 그럼 갖고 이게 지금 있고. 만약에 전면전 확산 그리고 미국 개입하고 그러면 아랍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예. 그럼 기름값도 막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제 4차 오일 쇼크 같은 게 또 와. 일어날 수도 있죠. 예. 우리는 갑갑해지죠. 우선 아랍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뭐 아시겠지만 아랍권 22개 나라로 구성된 그 아랍연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AFP 통신 보도입니다만은. 그리고 터키 역시 외무부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즉각 공습을 중단하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기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옹께서 네. 하마스의 이스라엘 로켓 공격을 비난하면서 양쪽의 민간인 살상과 지역 불안정을 불러오는 행위를 피해달라고 요구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편을 들어줍니다. 예. 훌륭하신 분인데 또 이런 발언을 하시다니. 그래서 반기문 옹이라고 하셨나요? 예.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근데 사실 그렇다고 아까 터키에서 그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여러 본들 네. 중국 빼놓고 팔레스타인 편 들어줄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글쎄요. 네? 그러게요. 그렇다는 거죠. 뭐 미국이 버티고 있는데 뭐 안보리 열어봤자 러시아가 약간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아무래도 이란 예. 편이거든요. 이란 문제로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약간 저울질을 할 거예요. 근데 중국은 확실히 이제 팔레스타인 편을 들겠죠. 아니 그런데 그런다 한들 만장일치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있는데 뭘 상정해봐야 부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반기문 총장한테 옹이라고 하는 건 제가 윤 의원께 노익장이라고 했다가 격렬하게 반발하셨던 걸 생각하면 조금 형평을 잃은 호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격렬하게 반발을 안 했습니다. 그냥 좀 수정해달라고 그랬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는 앞으로도 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네. 며칠 더 계속 확전 여부를 봐야겠죠. 우리로서는 아랍과 기름값 이런 문제 큽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뭐 요즘 많이 바쁘네요. 예,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은 오늘은 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US 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 이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갈등은 대화로 풀어서 새로운 대국 관계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대국이다 이거죠. G2.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국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또 경제 인문 교류뿐 아니라 국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균형을 맞춘 새로운 연합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시진핑이 양국 전략 경제 대화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번 동안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다가 요번에 참석. 그러면 중국 주석으로서는 첫 참석한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6번밖에 안 했으니까. 네네. 근데 아니, 지금 시진핑을 취임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예. 이전 주석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 대화 자체가 없었죠. 아, 예. 그 전 네. 주석 시절에. 그러면 그렇게 고위급 접촉을 중시하고 있다. 뭐 이거의 반영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만큼 서로 미중 간에 갈등 내지는 긴장이 있으면서도 얘기는 해보자. 그리고 서로 아는 거죠. G2. 결국은 우리가 선수끼리. 네. 우리가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결국 앞으로 국제 세계 질서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균형과 견제 속에서 뭘 해나가자. 예. 뭘 텐데. 존 캐리 이 사람 간단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이제 2인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왔죠. 재무장관하고 이제 캐리 국무장관인데 네. 어차피 전략 및 경제 대화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현안 협력은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우리는 아시아에 아주 큰 이익을 갖고 있고 부상하는 힘, 그러니까 중국을 지칭하는 거고 기존의 힘, 미국을 지칭하는 거죠. 네. 모두에게
서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거의 선문답 수준이죠. 아까 시진핑도 선문답을 했고. 그 중간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예, 뭐 제가 아는 바가 있다면. 아니 그 뭐 외교관들 하는 얘기가 원래 알아듣기 힘들고 예. 그냥 뭐 아주 뜬구름 잡듯이 지금 선문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레토릭을 감안하더라도 예. 자 중국과 미국이 하나는 부상하는 힘이고 예. 하나는 원래 있던 미국 기존의 힘인데 그 캐리 주장이죠. 그래요. 예. 근데 어떻게 서로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부딪히면 반드시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게 물리학적 힘의 역학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가 부상하는 힘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누를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누르기가 힘들어졌으니 예.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의 레토릭 아니냐. 이렇게 볼수 그러면 있죠. 말을 이렇게 했어야죠. 어떻게 해요? 부상하는 힘과 기존의 힘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손해가 되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예, 맞습니다. 캐리가 말을 그러면 잘못했잖아요. 캐리 보좌관으로 가셔야겠네, 우리 진행자가. 아, 정치평론가지 또. 아. 예, 계속하시죠. 예, 아니 얘기 물어보시라니까. 항상 왜 자꾸 나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 아, 이게 자꾸 쌓이는 말. 진행자는 뭐야 도대체. 그러면 예. 미국과 중국이 뭐 팽팽한 삿바 싸움, 예. 기싸움 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유니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나보고 전망하라면 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식한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예. 다른 그 언론의 어떤 그 보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약간 피해가겠습니다만은.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랬습니다, 어제. 최근 미중 관계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가장 험난한 상태를 맞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중국이 중국 봉쇄 정책으로 보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예. 분석을 했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대땅트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충돌은 피할 것이다. 그렇죠. 양쪽이 다 고수기 때문에. 예. 강원 무림의 고수가 만나면 되게 안 싸우잖아요. 근데 저 미국은 예. 우리가 한국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거 지금 되게 막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질투나죠. 그 뭐 AAB인가? 그 뭐요? 저 투자은행 네. 중국이 주도하는 거 네. 거기 막 참가하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TPP에는 참가해라. 네네네. 트랜스퍼시픽 예, 예. 뭡니까? 아주 미안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그런 환태평양에서 거. 경제 네, 공동체 네, 만드는 거. 그리고 일본 뭐 집단 자위권 확대하니까 네, 막 그 지지하고. 미국이 바쁘겠어요. 그러면 깝깝하죠. 깝깝해. 이 지금 복잡한 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의 이 역학관계 예. 쉽게 3대 핵심 쟁점 중심으로 좀 가르마 좀 타주세요. 예. 3대 핵심 쟁점이라고 하면 사이버 해킹 논란, 네. 그리고 해상 영유권 갈등. 이게 뭐 센카쿠 열도 디아오이다오에 대한 중일 간의 갈등을 이제 미국에서 뒷받쳐 주는 거냐, 일본을. 예. 그 다음에 위안화 평가 논란. 이것도 굉장히 셉니다, 이게. 경제 문제인데. 네. 우선 이 센카쿠 열도를 이거 디아오이다오로 불러주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중국 쪽 영유권이 더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일본보다는. 예. 이 디아오이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과 주변국의 해양 분쟁에 개입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고 미중 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데올로기나 어느 특정 국가가 동맹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 중국 쪽의 어떤 그 비난이죠. 미국을 향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3자로서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고. 해킹 문제도 그래요.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조작했고 네. 그것을 또 발설한 시점이 중국과의 그 전략 경제 대화를 앞두고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예. 좀 하수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거고요. 근데 정말 미국이 그 해킹한 거 맞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국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소위 극구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실체적 진실이 어떤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위안화 평가 논란. 예. 사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으로서는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달러 기축통화 흔들리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뭐 날이 갈수록 지금 4대 1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국이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2005년 7월에 원래 이제 중국이 패그제라고 하는 고정 환율제를 고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크롤링 패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변동 환율 임시적 변동 환율 제도 뭐 이런 거예요. 어렵네. 예. 근데 애매한 거예요, 이게. 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물론 패그제보다는 조금 유연성이 있는 거죠. 미국을 약간 의신해서 그런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더 풀어라. 성에 안 차겠죠. 더 풀어라. 그런 건데 이거 중국이 받아들일까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미국 외채 가장 많은 보유국이 국채 가장 많은 보유국이 중국 아니에요? 채권국이니까. 채권국. 그거 중국이 바로 채권 행사하면은 미국 그럼 뱅크럽 되는 거죠. 부도나는 거죠. 안 그래도 재정 절벽 뭐 이러고 그렇죠.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개 목줄을 하듯이 이렇게 지금 중국이 미국 이렇게 했고 있다가 좀 땡기면 이게 꽉 조이고 살짝 놓으면 좀 이렇고. 그런 형국이죠. 심한가요? 아니 그런 형국이죠 지금. 네. 또 하여튼 윤 의원 모시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짧게 요거 하나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요 관심은 역시 북핵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중 사이에 이거 어떻게 거론될 거라고 보세요? 물론 거론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략 대화니까. 네. 그런데 결국 이것도 선문답식 문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보 이슈이긴 하지만 결국은 답이 없다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그걸 다 알거든요 서로. 누가 먼저 뾰족한 답을 직설적으로 내놓지 못할 것이다. 예. 근데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지난주에 왔다 갔지만은 북한에 대한 직접 압박은 안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우회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의 아주 특유의 기질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북핵 얘기를 해본들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또 이 북핵 문제는 선문답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간신문 국제부장들 제목 뽑기 쉽지 않겠네요. 예, 그렇죠. 네, 오늘도 먼 나라처럼 들리던 국제 문제 재밌게 풀어주신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